세상에서 가장 빠른 해설 강의 정원무게 묵시록입니다. 자, 오늘은 명덕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주요문항 해설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14번이에요. 자, 함수 fx 3차 함수 나와 있고요. 다음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와 실근의 합을 구해라 라고 하는데, 이 문제는 이제 포인트가 실근의 개수는 서로 다른이 붙어 있는데 여기는 그냥 모든 실근의 합이라고 나와 있어요. 만약 중근 나오면 중근은 2번 더 해야 되고 3중근이면 3번 더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이거는. 자, 일단은 요거에 대한 해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요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 실제로 합성해서 푼다라 그러면 3차랑 3차가 합성되니까 이거는 9차가 돼버려서 뭐 9차 방정식을 푸는 건 좀 말도 안 되고, 자, 이렇게 볼까요? fx를, 자, 안에 있는 속함수를 치환을 할게요. 합성함수가 나왔을 때는 항상 이제 속함수 치환해서 보면 우리가 좀 편하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fx를 t라고 치환하는 순간 이 전체를 보시면은 ft는 x가 되죠. ft는 x. 자, 그러니까 이 말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이면서 이거여야 된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얘이면서 얘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자, x축이 있고 t축이 있는데, 제가 그래프 하나 막 아무렇게 그려볼게요. 뭐 이렇게 아무렇게 막 그려보고요. 자, 얘를 제가 t는 fx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거도 만족하면서 이거도 만족한다? 즉, 이 위에도 있는 점, 그리고 이 위에도 있는 점, 그 두 곡선의 교점을 봐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제가 fx는 t를 그려놨잖아요. ft는 x는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은 단순히 x랑 t가 자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자, 기울기가 1인 직선을 그려놓고요. 여기서는 t는 x라고 하게 돼요. t는 x. t는 x를 그려놓고 여기에 대칭을 시켜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대칭을 시키면 이렇게 되죠. 뭐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데, 네. 자, 다시 뭐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그 다음에 원래 있던 이 부분은 저들로 넘어가면은, 자,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지금 노란색으로 그린 게 지금 x는 ft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근데 현재 제가 그린 그림에서는 요 x는 ft라는 얘가 xt 평면에서는 함수가 될 수가 없죠. 왜냐면은 x값 하나에 대응되는 t값이 여러 개 존재하죠. 근데 이게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하냐면은, 이제 학생들이 오해를 하는 게, 이게 무조건 이거라고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무조건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이거 무조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얘는 딱 얘 말고는 뭐 더 부가되는 조건이 없다면, 이거 말고 더 부가되는 조건이 없다면은 단순히 그려져 있는 그래프를 y-x에 대칭시켰을 때 나오는 교점을 관찰하는 게 맞아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상태에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지금 fx가 나와 있는데, 저 fx 요 그래프를 잠깐 볼게요. 자, 그러면 미분을 한번 하는데, f'x는 6x 제곱 빼기 12x 플러스 7이 되죠. 그러니까 요 문제는 요게 핵심이죠. 네, 7이었다는 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 능형하고서 판별식을 구해보면 판별식 t가 0보다 작다가 나와요. 이렇게. 아니면은 이게 뭐 6x 제곱 빼기 12x 플러스 6보다는 하나 더 크니까 도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항상 증가하는 그래프가 나오고, 그러면 fx는 계속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겠죠. 해서 얘가요, 자, 1대1 대응이 나와요. 1대1 대응. 자, 근데 여러분 1대1 대응이면 역함수가 존재하죠. f 인버스가 존재하죠. 근데 이 문제는 1대1 대응인데, 이게 어떻게 1대1 대응인지도 봐야 되거든요. 얘는 증가하는 형태죠. 증가하는 형태로 이제 1대1 대응인데, 그때 f 인버스가 존재하면은 우리가 이렇게까지 끌고 갈 수가 있어요. 얘를 해석하실 때 양쪽에 f 인버스를 취해 주시면 fx는 f 인버스 x다 라고 쓸 수가 있고요. 얘는 y는 fx와 y는 f 인버스 x, 이거의 교점의 x좌표를 봐야 되는 거죠. 자, 다행히도 얘는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역함수가 존재했던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역함수 얘기 없으면요, 함부로 역함수에 취하시면 안 되고, 물론 무조건 이렇게 풀어야 돼요. 무조건.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한번 또 관찰을 해봅시다. 이게 원함수랑 또 역함수의 교점에 대한 얘기인데, 원함수와
자, 역함수의 교점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또 무조건적으로 y는 fx와 y는 xy의 교점에 대한 관찰로 넘어가면 안 되죠. 왜냐면은 이게 원함수가 또 1대1 대응일 텐데, 역함수와의 교점을 본다는 것은 또 종류가 두 가지로 나뉘잖아요. 원함수가 증가함수일 때랑 감소함수일 때. 자, 증가함수일 때는 이렇게 되는 게 맞는데, 감소함수일 때는 상황이 좀 달라져요. 뭐 무한히, 개수가 무한히 나오거나 아니면 개수가 유한계라면은 이제 홀수계가 뜰 건데, 자, 요 문제 안에서는 증가함수니까 이렇게가 가능하죠. 자, 그래서 자, 한번 이제 실근 구해 볼게요. 그러면 2x 세제곱 빼기 6x 제곱 플러스 7x 빼기 2는 x다. 이걸 푸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2x 세제곱 빼기 6x 제곱 플러스 6x 빼기 2는 0 이렇게 되고, x 세제곱 빼기 3x 제곱 플러스 3x 빼기 1은 0 이렇게 되니까, 이거 인수분해 하시면 x 빼기 1에 세제곱은 0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x가 1 나오네요. 1. 그래서 1이 이게 3중근 되는 형태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p는 1이 맞고요. 실근의 합은 1 더하기 1 더하기 1이라고 3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이 4번이죠. 자, 14번 여기까지 할게요. 자, 두 번째 문항. 자, 객관 15번이었어요. 객관 15번 보시면 2차 함수 두 개가 나와 있고요. 2차 함수 두 개의 교점이 있는데, 그 교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접선이 서로 수직이다라고 줬어요. 근데 이게 접선이 서로 수직이다라고 하면은, 뭐 접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다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게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근데 이게 수직이라 그래서 무조건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 가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이렇게 직교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직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얘는 지금 기울기가 0인데 얘는 우리가 기울기를 정의하지 않죠. 자, 근데 이게 지금 두 함수가요, 2차 함수란 말이죠. 그 2차 함수에서 이런 기울기가 존재할 수가 있느냐. 네, 이게 존재가 안 된다는 얘기죠. 왜냐면 2차 함수 같은 경우 미분이 이제 항상 미분 가능한 함수잖아요. 항상 미분 가능한 함수라는 얘기는 접선의 기울기가 항상 존재한다는 얘기고, 그 접선의 기울기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이런 형태의 뭐 x는 알파 이런 식의 직선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자, 우리는 이런 경우를 안 봐도 된다는 얘기죠. 접선의 기울기가,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죠. 접선의 기울기가 0인데 2차 함수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이 상황에서 다른 함수가 얘랑 만났을 때 접선이 서로 직교를 하려면요, 이런 직선이 돼야 되는데 이런 직선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가 뭐 y는 gx다. 그리고 얘가 gx의 접선이다. 근데 이제 fx가 요 점에서 만나는데 얘가 fx의 접선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게 결론이죠. 왜냐하면은 2차 함수 다 미분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이죠. 자, 일단 요 내용을 좀 알고 가시고, 자, 이제 문제 갈게요. 자, gx가 있는데, 자, 위로 블록인 이제 2차 함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얘가 gx 마이너스 x 제곱이다. 근데 이제 gx에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일 때가 있는데요, 이때는 이제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gx가 기울기가 0이다 라고 하면은 fx의 접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직교하려면. 근데 2차 함수 미분 가능이니까 요런 접선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지금 0,0이죠. 따라서 저는 이제 x가 0이 아닐 때만 볼 거예요. x가 0이 아닐 때. 자, 이렇게 해놓고서 자, fx를 이제 그려보는데 막 그립시다. 이거 y는 fx다. 그리고 준 점이 여기가 a라고 줬고요, 여기 b라고 줬어요. 그래서 너무 막 그렸는데 요 a라는 점에서의 gx의 접선은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b라는 점에서의 gx의 접선도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fx가 나와 있는데 fx의 접선은 이렇게 되겠죠. fx의 접선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 간의 관계가 어떻다? 이 두 개 간의 관계가 수직이다라는 얘기예요. 수직이다라는 얘기. 이렇게. 자, 그럼 결국 접선에 대한 얘기 나왔으니까 이 접선 이거 미지수 잡고 갈게요. 그러면 여기가 뭐 알파 컴마 마이너스 알파 제곱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얘는 뭐 베타 컴마 마이너스 베타 제곱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자, 그래 놓고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 추합을 합시다. 자, fx는 gx. 자, 이것의 실근이 뭐다?
알파랑 베타라는 얘기죠. 첫 번째가. 자, 두 번째. 두 번째가 이제 F 프라임 F 프라임 X 곱하기 G 프라임 X. 요거죠. 이거 두 개 곱했을 때 이게 마이너스 1이 되는 게 이것의 실근이 알파랑 베타다. 이렇게 준 거예요, 문제에서. 자, 이제 한번 봅시다. 어떻게 하면 되나. 일단은 GX 나와 있잖아요. 자, 1번 볼게요. 1번. fx를 제가 세팅을 할게요. fx를 2차함수로 했기 때문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되고 a가 0이 아니죠? 이렇게 하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식을 세워주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와 자, 마이너스 x제곱의 실근이 알파랑 베타잖아요. 그럼 얘는 a 플러스 1의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두 실근이 알파랑 베타다 라고 쓸 수가 있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이제 미분을 좀 해야겠네요. 자, 그럼 g 프라임 x 같은 경우에는 얘가 마이너스 2x가 되고, 자, 그 다음에 f 프라임 x 같은 경우에는 얘가 2ax, 자, 2ax 플러스 b가 되더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두 개 곱한 거예요. 두 개 곱한 거. 마이너스 2x, 2ax 플러스 b, 얘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의 실근이 또 알파랑 베타예요. 자, 이거 하나씩 풀어보면은, 일단 얘 볼까요, 얘? 얘를 보면은, 이거 마이너스 이게 날려버리고요. 전개를 하면은, 이게 4ax 제곱, 플러스 2bx, 그리고 플러스 1인데 넘어가면 이게 빼기 1 되죠? 이렇게 되고, 이것의 두 실근이 알파랑 베타다. 자, 여기서 근데 좀 관찰을 해보죠. 이것의 두 실근도, 이 2차 방정식의 두 실근도 알파랑 베타예요. 근데 이 2차 방정식의 두 실근도 알파랑 베타예요. 그러면 이게 근각에서의 관계를 써도 되는데요. 근데 좀 빠르게 가죠. 빠르게. B가 있네요. B. 근데 여기가 2B가 있네요. 2B. 이 2차 방정식이라는 게 얘도 알파 베타, 얘도 알파 베타다. 그 얘기는 똑같은 방정식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가 B고 얘가 2B니까 사실 여기다가 이제 두 배를 하는 거죠. x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2c가 0 이렇게 되잖아요. 즉, 이 2차 방정식과 이 2차 방정식이 완벽히 동일한 2차 방정식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얘랑 얘가 같아야 되죠. 따라서 a 플러스 1이 2a랑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얘랑 같아야 되죠. 그리고 2c가 마이너스 1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a 값이 결정이 돼요. a 값 같은 경우 1 나오고요. 자, c 값 같은 경우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문제에서 f'1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은 f', 자, 1 값 구해보니까 얘가 2a 플러스 b죠.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a 값 정리하시고 대입하시면 이제 b 값이 마이너스 2분의 5가 나오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abc가 나왔으니까 f3 값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항에서 여기까지 할게요. 자, 세 번째 문항 하겠습니다. 이번 세 번째 문항이 이제 서술형 3번이었어요. 자, fx가 나와 있고요. 일단 절대값을 씌워서 이제 미분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은데, 근데 gt라는 함수로 또 새로 정의하네요. 뭐 x축까지의 거리, y축까지의 거리 중에서 작지 않은가. 얘는 뭐 크거나 같은. 자, 이렇게 하시고요. 일단은 저 절대값 안에 있는 함수를 제가 치환을 할게요. 이거 제가 px 뭐 이렇게 치환을 할게요. 그러니까 fx 같은 경우는 절대값 이제 px 라고 써서 일단 px 먼저 관찰을 합시다. 자, px 같은 경우에는 이게 4차 함수인데 원래 x 4제곱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는데 얘를 어떻게 한 거예요? 오른쪽으로 한 칸, 밑으로 한 칸 이동을 시키고 거기다 이제 k를 곱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1일 때 얼마가 나오냐면은 여기다 1 집어넣어 보죠. 그러면은 이제 P를 먼저 그릴 거예요. 여기가 1, 마이너스 K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0 집어넣으면 이제 0 나오죠. 네, 뭐 이런 식으로. 얘가 지금 Y는 PX 그래프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값 접어 올리니까 FX는. 자, 얘는 그대로 두시고요. 얘를 이제 접어 올리는데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지금 이게 Y는 FX 그래프입니다. 네, 이제 이 y는 fx 위에 점 t, ft를 잡았을 때 t, ft를 잡았을 때
이 점에서 x축까지의 거리와 그다음 y축까지의 거리, 요 두 개의 길이를 비교해 봐서 크거나 같은 값을 gt의 함수값으로 쓰자는 거죠. 그러면 이게 t가 어디냐에 따라서 뭐 누가 길이가 커지는지 작아지는지 이제 판단이 될 거예요. 자,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만 관찰하면 너무 어렵고, 자, 이렇게 합시다. 어차피 t에서 t, ft에서 y축의 수선의 반도 떨구고 x축의 수선의 반도 떨구잖아요. 그럼 이 길이가 뭐가 될까요? 요 길이가 그냥 t라 쓰시면 안 되고요. 절대값 t가 되는 거죠. 절대값 t. 왜? t가 여기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 떨구면은 마이너스 t가 되잖아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이제 ft인데, ft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요 거리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ft가 절대값 접어 올렸기 때문에 ft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거든요. 그러면 그냥 y좌표 자체를 그러니까 이 y좌표 자체를 그냥 거리라고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어요. 해서 우리가 이걸 보자는 거예요. 얘랑 얘를 비교해 봤을 때 만약에 얘가 절대값 t가 더 크거나 같다 라고 하면은 그때 gt를 뭐를 쓰겠다? 절대값 t를 쓰겠다 이거예요. gt 함수가. 그죠? 이게 제 y축까지의 거리죠. 이게 x축까지의 거리고,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크거나 같다면 이 길이 자체를 gt라 쓰겠다. 자, 그 다음에 절대값 t랑 ft를 비교해 봤을 때 이번에 ft가 더 크거나 같다면 이 ft 값 자체를 gt로 쓰겠다라는 얘기죠. 이게 바로 gt 함수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고, 얘가 y는 ft. 자,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값 t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거 t축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y는 절대값 t. 이렇게.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크거나 같은 값을 선택하기로 했어요. 그럼 현재 이 그림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를 선택했다가, 그죠? 이 두 개 비교하면 얘가 더 크잖아요. 그 다음 또 이제 얘를 선택했다가, 그 다음에는 또 얘를 선택했다가, 이 이후에는 얘를 선택하겠다는 얘기죠. 즉, 지금 이 그림에서는 gt 함수가 이렇게 돼요. 얘,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또 이제 그래프 상을 좀 더 보면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그래놓고 절대값 함수를 이렇게 그렸을 때, 이번에는 이제 gt 함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크거나 같은 값을 이제 gt로 선택한다고 했으니까 얘를 선택했다가 얘를 선택했다가 얘를 선택했다가 얘를 선택했다가 얘를 선택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지금 예시로 한번 살펴봤는데, 자, 근데 문제에서 이제 원점과 다른 한 점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도록, 일단 원점은 미분 불가해도 된대요. 그 다음에 다른 한 점인데, 지금 두 가지 상황을 좀 봤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여기서 교점이 무조건 나오잖아요. 왜냐면 이게 4차 함수니까. 여기서는 이건 직선이고, 얘 여기서 이제 미분 불가 확정이에요. 마찬가지죠. 미분 불가 확정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는 미분이 무조건 가능해야 되는 건데, 이런 게 발생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얘도 미분 불가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게 발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함수를 갈아타니까 여기서도 이제 미분 불가가 되잖아요. 함수를 갈아타니까 여기서 미분 불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뭐냐? 요 위로 블록한 이 부분이 있죠? 위로 블록한 이 부분이 이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갈아타는 게 이렇게 타다가 이렇게 타고 쭉 갈아타서, 즉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 절대값 함수가 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하면은 이제 갈아타는 게 여기서 얘 타다가 4차 함수 타다가 그 다음에 직선을 쭉 타다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즉 이게 위로 블록인 게 요 기울기가 1인 직선보다 밑에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요 4차 함수의 왼쪽 부분도, 왼쪽 부분 얘도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그려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또 미분 불가점이 생겨버리니까.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자, 일단은 fx를 보는데,
px로 볼게요. p 프라임 0값을 봐야 되고요. p 프라임 0값 이거를 조사해 보면 이제 0에서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를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이런 경우가 안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요 함수 자체가 0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어때야 되냐면, 현재는 지금 0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보다 작은 상황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되려면은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보다는, 지금 얘가 지금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어디 보자. 접선의 기울기, 예,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죠. 이렇게. 자, 이거 구해 볼게요. 그러면 이거 p 프라임 x는 4k x 빼기 1의 세제곱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 0 집어넣어 보면은 이게 마이너스 4k 되니까 마이너스 4k. 그래서 k 값이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나오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만족해야 되지만, 자, 얘가 또 밑으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얘가 y는 접어 올렸기 때문에 마이너스 px 그래프가 되고요. 그럼 마이너스 px가 이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1보다 작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마이너스 p 프라임 제로가 어때야 돼요? 마이너스 p 프라임 제로가 이게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 얘기는 p 프라임 0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즉, 이 상황도 만족을 하고 이 상황도 만족을 하려면 p 프라임 0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p 프라임 0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결론은 p 프라임 0이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겠네요. 그럼 p 프라임 0이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게 p 프라임 0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k 값이 얼마다? 4분의 1이 되겠네요. 그래서 자, 서술형 3번 이렇게 해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총평해드리면은 일단 시험 시간 내에 이거 서술형 3번을 완벽히 다 풀어내기에는 쉽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예년에 비해서는 명덕고등학교 기출시험지 치고는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았다. 그래서 아마 80점대 친구들이 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해서 오답 정리 잘 하시고요. 예, 다음 기말고사 준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정원무게 묵시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